언론사마다 여론조사를 많이 했는데 흥미로운 대목들이 몇 가지가 있어가지고 간략하게 좀 살펴볼까 하는데 JTBC가 메타보이스 글로벌 리서치에 의뢰해서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평가 그리고 윤석열에 대한 평가가 20대하고 70대가 비슷해. 20대랑 70대. 와 이거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오. 이거 참 희한합니다. 일단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국정수행 평가 한번 살펴볼까요? 네, 지금 연령대로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30대까지 18세, 30세까지, 29세까지죠. 20대. 네, 여기는 이제 긍정이 46%, 부정이 51%. 부정이 더 높아. 높아요. 그리고 부정이 더 높다고. 네, 맞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예를 들면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다 긍정이 높습니다. 70대도 긍정이 높아. 높습니다. 52%까지 갔거든요. 와, 이게 특이한 상황이에요. 특이합니다. 네. 그리고 윤석열에 대한 평가 잠깐 좀 볼까요? 윤석열에 대해서도 재판 중에 정치 활동을 하는 게 적절하냐고 물어봤는데 이게 20대, 29세까지 43%가 적절하대요. 적절하다. 야, 나는 이거는 이게 이해가 안 진짜 돼요. 충격이야. 네. 나는 20대가 이재명 대통령 좋아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이거는 나는 심각하게 봐. 아니 이거는 실제로 70대보다 높아요. 와. 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적절하다는 생각을 어떻게 하지? 나는 이재명에 대한 평가는 좋아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 있다고 봐. 네. 난 모르겠다. 우리 저 리얼미터 대표님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실제 지난 대선에서도요. 그 득표율을 분석할 때 실제 투표함을 저희가 개표할 때 이 사람이 20대가 투표한 건지 30대가 투표한 건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출구조 데이터를 저희가 활용합니다. 저희도 리얼미터 예측 조사를 했는데 네. 당시에 보면은 리얼미터의 예측 조사 결과 20대의 경우에 이재명 후보가 35%에 그쳤고요. 김문수 후보가 44%, 그다음에 이준석 후보가 20%. 그래서 보수 후보 2명을 합치면 64%였었어요. 그리고 방송 3사 출구 조사도 거의 같았습니다. 여기는 남녀 이제 따로 분석을 해봤는데 이재명 후보가 2대남에서 24%밖에 득표를 못했어요. 그리고 김문수 37, 이준석 37. 그래서 두 보수 후보가 무려 74%를 득표합니다. 그다음에 2대녀는 그래도 반대인데 이재명 후보가 58%를 득표했고 네. 김문수, 이준석 합치니까 35%. 특히 2대남이 굉장히 보수화됐다는 거고. 그럼 계속 방금 이어지고 이 있습니다. 여론조사도 남녀를 구별해서 본다면 굉장히 이대남은 양극화되어 있는 엄청나게 건데요. 크겠군요. 사이다 이미지 9번을 한번 제가 보여드리고 이거 싶은데요.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이제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닌데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미국, 독일, 영국 같이 한국까지 분석을 한 건데요. 이 아래 보시는 그래프가 이 2대 남녀를 구분한 겁니다. 근데 우측 세 개는 파란색 아래측에 있는 게 남성들인데 그나마 중도에 가까워요. 여성들이 이제 진보화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건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특히 남성들이 완전 밑으로 보수화됐다는 거죠. 맨 왼쪽 거. 네, 맨 왼쪽 그래프가 한국 거고 위에 있는 빨간색이 여성, 아래측 파란색이 남성인데 다른 나라와 다르게 남성들의 보수화가 굉장히 심합니다. 다른 나라는 공통적으로 여성이 진보화되는 이대녀들 그런 부분인데 이게 지난 대선 때도 그랬고 최근 발표되는 여론조사들 보면 이대남들이 보신 바와 같이 70대보다 더 보수화돼 있는 그런 보수화라는 단어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보수화라는 단어가 적절한지 모르겠어. 좀 극우에 가까운 아니 윤석열이는 내란 우두머리입니다. 네. 그렇죠. 그자가 재판 받으면서 정치 활동을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게 무슨 보수의 가치가 있습니까? 그런데 다시 한번 올려주세요. 40 몇 %였다고요? 43%. 46 아니 43%. 43%. 이게 무슨 보수야? 아니지 이거는 보수가. 보수가 아니에요. 예. 야, 이거 진짜 당황스럽다. 이건 나는 당황했어요. 아니 이것 때문에. 보수는요 법을 지키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게 거예요. 보수예요. 근데 지금 내란을 일으킨 사람에 대해서 저런 평가를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와. 나는 좀 전문가들은 이제 두 가지로 이제 나눠서 분석을 하는데 이게 부모 세대 특히 50대 이상하고 양극화돼 있는 이게 이제 부동산 문제, 집을 이제 사는 문제도 그렇고 또 취업의 문제. 지금 우리 50대 이상은 사실 취업이 지금보다 훨씬 수월했고 예전에. 또 은퇴도 많이 늦어졌습니다. 그러니까 20대, 30대들의 일자리 굉장히 50대 이상에 비해서 제한돼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여성들에 비해서 남성들이 조금
피해 의식이 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아니 그 윤석열이 가속화 시켰는데 왜 윤석열을 좋아해? 어? 그래서, 윤석열이 가속화 시켰는데 왜 윤석열을 좋아해? 그래서 이제 세대 간의 격차, 양극화, 그다음에 또 남녀 간의 이런 양극화가 좀 심해져 있는 상황이 외국도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 좀 심하고 이걸 뭐 그 이제 세대 간의 갈등과 관련해서는 치열한 경쟁 없이 그 자리에 거의 무임승차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20대 남성들이 많다는 거고요. 대표적인 또 그런 상황이 지난 윤 어게인의 집회 때 윤석열 대통령 그때 뭐 체포되고 구속되는 과정에서 대학생들이 대학 점퍼 입고 네. 나왔었는데 그 포옹해주고 예, 그랬잖아요. 그 중에 한 남학생이 이제 연세대학교 점퍼를 입고 있었고 그 부모님은 우리 진보 진영에서 굉장히 알려진 언론사 사장 그다음에 또 어머님은 또 예전에 청와대 계셨던 진보 정부에서 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압축적인 그런 상징성이 상징적이죠. 있는 그런 사건으로 이제 비화가 됐는데 네. 실제 이 아들은 부모하고의 이 갈등 때문에 실제 가출해서 따로 살고 있다라고 본인이 SNS인가 올린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서울 자가 김부장에도 비슷한 그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에 수겸이라는 아들이 초반에 아버지 김부장하고 좀 갈등을 많이 일으킵니다. 네. 예, 그 과정은 근데 나중에는 이제 좋게 승화를 시켰지만 이 부분이 연세대학교로 보이는 Y 점퍼를 입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이대남의 문제는 지금 전 세계적인 문제지만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고 네. 이 부분은 이재명 정부 또 민주당이 앞으로도 해결할 해결해야 될 과제죠. 문제. 그건 맞습니다. 아니 근데 20대가 뭐 어렵고 힘든 거 우리 사회가 다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되는 건 맞아요. 네. 그거를 가속화 시킨 왜 윤석열을 더 좋아하냐고. 나는 그거는 안 된다 이거야. 그거 나는 그 지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카이스트의 한 그 바이오 및 뇌공학과 교수님이 한 분 계신데 최정균 교수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휴리스틱이라는 전문 용어를 쓰면서 휴리스틱을 인간들이 사용할 때 뇌의 내측 전두엽이 빠르게 반응하는데 특히 남성들이 어떤 문제, 특히 이제 보수 성향의 젊은 남성들이 더 빨리 평가를 내리고 빨리 종결을 시키고자 하는 어떤 종결 욕구가 있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사실 정치도 관여도가 좀 높고 또 굉장히 어렵잖아요. 사법적인 사법 개혁의 문제도 그렇고 사실 여론조사 문제도 많은 국민들이 뭐 경선 과정, 본선 과정 거치면서 거의 전문가가 돼 있는데 네. 20대 남성들은 그런 관여도가 좀 많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여도가 적은 상태에서 사실 숙지하지 못하고 이런 상태에서 그냥 좀 직관적인 판단을 빨리 하다 보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잘 모르고 음. 잘못된 여론조사 응답들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네. 이렇게 생물학적으로 분석하는 교수님도 계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장 가상대결 여론조사가 굉장히 많았는데 네. 이게 그 언론사별로 여론조사 기관별로 그 결과가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자, 먼저 오늘 그 리얼미터 대표님이 나와 계시는데 네. 오마이뉴스하고 리얼미터가 함께 여론조사를 한 게 있어요. 네. 서울시장 가상대결 한번 좀 살펴볼까요? 네, 지금 보면 정원호 후보하고 오세훈 시장하고 거의 뭐 49% 대 37.2%, 박주민 의원 같은 48.2%. 격차가 막 크네. 커요. 그러니까 오. 대부분 다 보면 민주당이 앞서는 걸로 나와요. 민주당 후보들이. 오. 지금 오세훈 현 시장과 대결을 해도 네. 거의 4명 지금 나와 있는데 정원호, 박주민, 서영교 전 의원이 모두 다 최진봉을 넣고 해도 이기겠는데. 이걸 해주세요. 이 격차가 좀 이택수 크네. 장관, 나도 좀 넣어봐 안 봐. 격차가 좀 커. 네. 리얼미터 결과는 좀 격차가 크고요. 네. MBC가 코리아 리서치와 함께 또 가상 대결을 했는데요. 그렇죠. 여기는 오세훈 시장이 좀 앞서는 물론 오차범위 내에 있어요. 오차범위 오차범위 내니까 누가 뭐 뭐 우열을 앞선다고 얘기할 얘기할 수 수는 없지만 34 대 36. 와. 대부분 34, 37, 33, 39, 28, 40. 그러니까 좌절이다, 좌절. 대체적으로 오세훈 현 시장이 앞서는 걸로 나오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차범위 내에 있는 건 누가 앞선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네. 그걸 참작해서 그러니까 박빙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JTBC. JTBC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약간 박빙이에요. 예를 들면 정원호, 오세훈 같은 경우에 39, 38, 와. 박주민 35, 37, 전현희 27, 42, 박홍근 24, 40. 그러니까 정원호, 박주민 두 후보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우열을 가릴 수 없도록 지금 싸우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아니 오세훈을 아직도 야 오세훈을 왜 아직도 지지해? 우리가 뉴스 다룬 게 몇 개인데 오세훈 관련해 가지고
어허. 아니 정원호를 안 좋아하는 것까지 오케이. 전현희를 안 좋아하는 것까지 오케이. 박주민을 안 좋아하는 것까지 오케이. 오세훈을 어떻게 지지하냐 임마. 대중교통이 꼭 빨라야 하나요? 그러려면 뭐하러 대중교통을 다 느릿느릿 가는데 자가용 갖고 다니지. 이거 어떻게? 자 우리 대표님. 예, 이 그래픽을 보시면 오세훈 시장의 지지율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뭐 많이 나오면 40%고 적게 나오면 35%거든요. 이게 전화 면접이냐 ARS냐의 뭐 차이 없이 오세훈 시장의 지지율은 비슷합니다. 아, 근데 비슷하고. 문제는 민주당 후보 지지율이 들쭉날쭉인 아,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전화 면접 조사의 한계성, 선거 종반으로 가면은 결과가 비슷해집니다. 근데 선거가 좀 많이 남은 상태에서는 좀 격차가 들쭉날쭉하는데 네. 어제 이제 MBC 담당 데이터 전문 기자는 이런 표현을 했어요. 정치 고관여층이 응답하는 ARS에서는 민주당 후보들이 많이 나온다. 그런데 그냥 일반 전화 면접 조사에서는 아직 관여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민주당 지지율이 좀 떨어지는 낮은 거 아니겠느냐라고 분석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실제 제가 데이터를 좀 갖고 왔는데 지난 2023년 10월에 있었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도 그때 리얼미터 같은 자동응답 방식 조사는 당시에 서울시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 지지율보다 한 17%포인트가량 앞서 있었어요. 그럼 맞힌 거네. 그리고 실제 진기훈 후보가 딱 17% 이겼습니다. 맞힌 거야. 근데 그 당시에 전화 면접 조사 회사들의 결과는 국민의힘이 반대로 10몇 프로 앞서거나 오. 거의 비슷하거나 그래서 당시에 국민의힘에서는 자동응답 방식 못 믿겠다. 전화 면접 조사가 맞다라고 했었고 그 중에 오늘 발표된 조사 기관들이 대체로 뭐 MBS에 포함된 조사 기관들도 있고 전화 면접만 하는 조사 기관들이거든요. 근데 저희 리얼미터가 포함된 조사 협회는 전화 면접도 하고 ARS도 다 합니다. 근데 이제 반대쪽에 있는 협회는 이제 ARS는 절대 하지 말자라는 주의거든요. 근데 실제 지난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도 그렇고 계속 지지율이 좀 현실과 좀 다른. 그래서 미국 전화 면접 회사들과 우리 한국의 전화 면접 회사들의 차이점은 뭐냐면요. 미국은 투표할 사람들만 여론조사 응답을 받습니다. 투표할 건지 물어보고 할 사람들만. 라이클리 보터스. 왜냐하면 미국은 아시다시피 사전에 투표할 거라고 등록을 해야 투표할 수 있어요. 네.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투표할 사람들인지 물어보는데 우리나라는 선거 종반에만 그걸 물어봐요. 전화 면접 조사에서. 그러니까 ARS는 응답률은 낮지만 투표할 사람들만. 왜냐하면 투표할지 물어보면 거의 95% 이상이 다 투표하겠다고 응답을 하거든요. 네. 근데 전화 면접 조사 결과는 한 20%가량이 초반에는 투표 안 한다는 사람도 잡혀요. 그러다 보니까 관여도가 떨어지죠. 그러면 민주당을 잘 모르고 정원을 모르는 분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저관여층은. 네네네. 그러니까 지지율이 좀 안 나오는 겁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ARS 조사에 점점 수렴하게 돼 있습니다. 그 사람의 심리가 참 그 특이하다. ARS 그러니까 기계랑 대화하는 것에 대한 내 마음가짐하고 사람이랑 대화하는 거에 대한 내 마음가짐이 그렇게 다른가? 참 재밌네. 그렇죠. 왜냐하면 처음 전화한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 사람한테 제 얘기를 좀 하기 좀 그렇죠. 그래서 샤이 현상이 나타나는 거고요. 더군다나 저관여층이 또 응답을 받게 되면 인지도가 낮은 후보는 절대적으로 불리합니다. 그 ARS는 사실 상대방하고 얘기하는 거에 집중 안 해도 되고 저 혼자 받으면서 뭐 컴퓨터가 질문을 하는 거니까 그럼 고민을 하다 응답을 할 수 있는데 저기 모르는 사람이 물어보니까 또 굉장히 좀 부담이 되고요. 그다음에 옆에 또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네. 좀 부담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저는 이런 결과는 봉지욱 기자가 조금 더 열심히 안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요? 오세훈에 대해서 더 좀 파고 들어야지. 그렇지. 맞아. 이 뭡니까 오세훈이 지지율이 30%가 넘는다는 게. 그러게요. 근데 뭐 시간 문제인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시간 문제인 것 같고 지금 많은 아시다시피 사실은 오세훈의 종묘 앞 세운 4구역 개발 문제도 아무도 몰랐잖아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아무도 관심도 없고 저도 몰랐지. 몰랐는데 한겨레 20일 기자들이 열심히 해서 네. 찾아낸 거죠. 찾아냈는데 계속해서 보다 보니까 야 뭔가 있구나 이게.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 대장동과 비교해 보니까 야 이거 진짜 너무하는구나. 맞아요. 민간에게 너무 몰아주는구나 이게 나왔잖아요. 네. 이제 이런 것들이 선거가 임박할수록 많은 언론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많은 언론이 동시에 한꺼번에 검증하면 다 터집니다. 그렇습니까? 저희는 이제 초반에 천병으로서 길을 좀 열어주는 역할.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선거 국면에 가면은
이제 오세훈과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언론에서 다 검증을 하겠군요. 그것도 그런데 사실은 이제 오세훈 시장은 1심이 한 5월 전에 나올 가능성이 높잖아요. 아 특검에서 기소됐죠. 네, 기소돼서 굉장히 빨리 하면 나오거든요. 네. 근데 선거 결과가 안 나온 상태로 치르면 만약에 이제 선거에서 유죄가 나오면 끝나는 거고 그럼 끝나고 무죄가 나오면 완전히 그냥 날개를 날개 달아요? 왜요? 다는 거죠. 특검이 날개를 달아준 거나 마찬가지인데 저는 근데 기본적으로 오세훈 시장이 국민의힘 서울시 후보가 될 수 있나? 이런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경선에서 경쟁력이 없다. 지금 당원을 70% 비중으로 하면은 어려워요. 근데 뭐 아직 예. 그건 결정 난 건 아니니까. 어려워요. 지금 왜냐하면 나경원이 2021년 보궐선거 때 명태균 때문에 당했다는 걸 알았잖아요. 이제 네. 못 참죠. 아. 예.